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하니까 네. 헷갈리네요.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3위로 낙선한 뒤에 이제 그해 9월 1일 독일로 출국을 했죠. 정계를 떠난 지 꼭 15개월 만인 지난 2일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계 복귀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클로징에서 이 속보가 들어서 잠깐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네. 일단 정계 복귀의 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일단 뭐 본인이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새 정치 모드가 되는 건가요? 뭐 항상 이분은 미래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일단 굉장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한 이 시점에서 중도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중도개혁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와 안착을 돕겠다. 필요한 역할은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바를 최대로 맞이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조간 보니까 안철수 복귀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당권파 손학규 네. 대표와 함께했던 당권파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 축 새로운 보수당 네. 오늘 탈당을 하죠 바른미래당. 네, 오늘 탈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일 모레 창당 대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하태경 창립준비위원장 열렬히 환영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안전 대표이고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네. 안전 대표가 추구했던 새 정치의 가치가 유효하고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명한 야당 깃발을 내걸고 문정권 심판에 큰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창당하고 나서 안전 대표와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안전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선을 조금 두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구상은 뭘까요? 사실 뭐 세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네. 수 있는 거로는 일단 손학규 현 대표의 바른미래당 행을 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안철수계 의원들이 일단 현 당권파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뭐 대표직에 물러난다거나 이 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선을 계속 긋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전 대표의 명분과 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공산이 좀 있고요. 네. 또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새로운 보수당행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기에는 물론 하태경 창립준비위원장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유승민 안철수가 다시 합치는 거는 사실 도로 바른미래당 약간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특히나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그런 일 없다고 SNS 밝혔잖아요. 네네네 합류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네, 하지만 또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디로 튀실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네. 마음은 열어보기 전에 모르니까요. 그런 게 근데 이후에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등을 보면 이보기도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독자 노선으로 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의원 수가 많지가 않죠. 또 본인 자체 파괴력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제3지대 해처 모여를 할 만큼의 구심력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관건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거저거 떠나서 언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없었죠. 네, 그냥 구체적으로 돌아온다만 얘기했고 네, 언제는 네. 없는 거죠.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그거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현역 의원인 장관 4명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4선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3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선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건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구 승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박영선 장관의 서울 구로 을 같은 경우에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진영 장관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그리고 선정문 변호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또 유은혜 장관의 경기 고양병은 이상성 전 경기도 의원이 예비후보 신청을 했고 김현미 장관의 고양정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유은혜, 김현미 두 장관의 지역구는 신도시와 연관되면서 민심이 좀 요동치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또 지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최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 좀 나왔는데 이거 좀 사실관계를 좀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보이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뭐 공직 사퇴 시한이 이제 그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제 16일까지죠. 마지막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 광주를 찾아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에 광주 교도소도 방문을 하고요. 또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참배를 한 다음에 이 출범 선언문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출범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일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최초의 공식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핵심이 건데요. 최초의 공식 국가 보고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뭐 말이 안 되는데 네. 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좀 질곡이 좀 조금이라도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 대한민국 현실의 안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최초라고 하는 두 글자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 위원회 출범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출범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를 했고 네. 공식적으로 27일부터 첫 발을 뗐는데 이게 거의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걸린 일이었습니다. 네. 또 5.18 농성단 분들도 320일간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다가 네. 이번 특별법이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되면서 농성을 일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위원 선정 문제 때문에 네네네네. 계속 대립을 해왔던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그건 과거지사라고 치고 네. 앞으로 순탄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네, 사실 제가 된 위원 중에 당시도 계속 논란이 됐었던 한국당 추천 인사가 그대로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네, 세월호 특조위 때처럼 한국당 추천 인사 때문에 이 진상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좀 우려들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좀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좀 그러니까 다시 가다듬고 좀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은 저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 관련 부분은 네, 그렇죠.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포 명령자부터 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